제 나이 62,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말하지만 제게는 그저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게 마음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었고,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집 안에 놓인 낡고 다른 가구와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제 인생에 뛰어든 한 남자. 단순한 가스 점검이 제 마음에 잠겨 있던 위험한 밸브를 열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당 못할 시련의 시작이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외로움에 지친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온기 어린 손길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남편은 부산으로 출장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출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싹 튼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요. 텅 빈 집, 정막을 깨는 것은 거실. 창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와 의미 없이 떠들어대는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텔레비전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삶. 소파에 홀로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자니 굳은 날씨 탓인지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까요? 빗소리에 섞여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역한 꼭 달걀 썩는 냄새. 아, 가스 냄새였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텅 빈 집에서 나 혼자. 이대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겨우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하게 들렸는지 직원은 곧장 긴급 출동팀을 보내겠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우선 창문부터 열어 환기하라는 말에 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도 잊은 채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거실을 휘감을 무렵 3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3년처럼 느껴졌을 때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세주라도 만난 듯 허둥지둥 문을 열자 그곳에는 흠뻑 젖은 우비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비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조금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을 긴급 출동팀에서 나온 김성준이라고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는 놀란 제 마음을 어루만지듯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 굳은 날씨에, 이 깊은 밤에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달려와 준 그 사람이 어찌나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지던지 그의 침착한 모습에 미친 듯이 뛰던 제 심장도 조금은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꺼내 들고 집 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어미 닭을 따르는 병아리처럼 그저 그의 뒤를 말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측정기가 삑삑 소리를 내며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졸아들었지요. 한참을 살피던 그는 문제의 원인이 보일러실에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낡은 배관의 연결 부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가스가 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좁아 터진 보일러실이었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그 공간에
우리는 나란히 몸을 구겨 넣고 쪼그려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작업을 시작하자 후끈한 보일러 열기와 함께 그의 숨결이 제 귓가에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낡은 배관을 고치기 위해 팔을 뻗을 때마다 그의 단단한 어깨가 제 어깨에 스쳤고, 그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탓인지 아니면 낯선 남자의 온기 때문인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았는지 그는 불편할 테니 잠시 나가 계셔도 괜찮다는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이었다면 아마 거추장스러우니 비키쇼 라며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을 겁니다. 저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고 그의 손에 필요한 공구를 쥐어주며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려 애썼습니다. 공구를 주고받는 찰나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 삶이 이토록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돌리던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툭 던졌습니다. 2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지금은 혼자 지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덤덤한 목소리 속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배어 있는지 저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어도 늘 혼자였던 저의 외로움과 그의 상실감이 좁은 보일러실 안에서 공명하는 듯한 기묘한 동질감. 우리는 그 순간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그림자를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마침내 수리가 끝났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젖은 우비를 챙겨 입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가스 경보기가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제 심장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고 방금 전의 안도감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던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제 곁으로 다가와 괜찮다고, 제가 옆에 있겠다고 말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쩌면 이 남자가 빗속을 뚫고 온 단순한 구원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첫 번째 경보음이 그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전주곡이었다면, 두 번째 경보음은 마치 지옥의 아가리가 열리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벽과 천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에 제 귀는 먹먹해졌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심장을 쥐어짜는 차가운 손이었고 숨통을 조여 오는 밧줄이었습니다. 그의 곁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그대로 혼절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저를 자기 등 뒤로 숨기듯 단단한 팔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다는 그의 목소리는 굉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곧장 보일러실로 달려가 메인 밸브를 잠갔고 측정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에 떠오른 붉은 숫자를 본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험 수위. 그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온 그 두 글자에 제 다리는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지시는 단호하고 빨랐습니다.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 젖히라는 말에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들어온 비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경보음이 멈춘 것은 그가 마지막 남은 밸브까지 모두 확인하고 나서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그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것은 거친 빗소리와 공포에 질린 제 심장 소리. 그리고 제 곁을 지키는 그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후들거리는 제 어깨 위로 그가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 온기였는데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외투까지 벗어 제게 입혀주었습니다. 남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이라며 짜증부터 냈을 겁니다. 밤중에 사람 귀찮게 한다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흠뻑 젖은 자신의 몸보다 공포에 떠는 제 안위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외투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낯설지만 포근한 남자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그 향기는 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녹여내리는 듯했습니다. 완전히 환기가 될 때까지는 자리를 뜰 수 없다며 그는 제 옆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놀라서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어느새 그를 향한 설렘으로 박동의 이유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 여겼던 20살 처녀 시절에나 느꼈던 그런 간지러운 떨림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런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평소 같았으면 곧장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노라고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정말이지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그의 귀에까지 들릴까봐 조마조마할 정도였습니다. 밖은 여전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늘이 제게 내려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밤에 이 빗속으로 도저히 그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하룻밤 묵어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저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걱정이 더 컸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걱거리는 수건의 감촉과 함께 그의 짙은 머리칼이 제 손안에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목덜미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제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의 단단한 어깨.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는 한 남자로서 한 여자를 바라보는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방에 그를 안내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방에 그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했습니다.
뒤척이기를 수십 번, 갈증이 나기도 했지만 그와 마주칠까 두려워 차마 방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새벽 3시 반이 넘었을 무렵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그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는 다시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나온 삶과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아내를 먼저 보낸 남자의 깊은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남편을 곁에 두고도 수십 년간 죽은 듯이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나도 서러워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거나 무서우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제가 달려오겠다는 그의 말. 한마디가 제 얼어붙었던 마음의 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세상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더 이상 애써 외면할 수도 숨길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우리는 운명에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뜨거운 순간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집안 곳곳에는 그의 흔적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앉았던 소파, 그가 덮었던 담요, 그리고 그의 체온이 스며있던 외투까지. 모든 것이 지난밤의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메마른 인생의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단비. 저는 그 촉촉한 여운에 젖어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알 수 없는 짜증과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텅 빈 제 마음을 보란 듯이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타박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밤 겪었던 생사의 갈림길, 그 아찔했던 순간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을 때 그의 첫마디는 제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밤중에 낯선 사내를 집에 들였냐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질책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제 아내의 정조부터 의심하는 그 남자의 모습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아내도 가족도 아니구나. 그저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이 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구나. 그렇게 다시 잿빛의 일상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성준 씨와 나누었던 그 밤의 기억은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저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홀로 사시던 수원의 낡은 단독 주택에 다녀오라고 제게 명령했습니다. 지하실 배관이 낡아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신은 바쁘니 저더러 가서 감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까봐, 인부들이 농땡이를 부릴까봐,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홀로 그 춥고 낯선 곳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밴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마치 제 인생의 냄새 같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인부들이 쿵쾅거리며 지하실 배관을 뜯어내는 동안 저는 낡은 마루에 쪼그려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까 갑자기 집 어딘가에서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지상에서야 그저 조금 놀라고 말 일이었겠지만 문제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저 혼자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차갑고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인부들은 모두 밖으로 나간 뒤였고, 이 깊은 지하에 저 혼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간절히 떠올린 사람은 단 한 사람, 성준 씨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그때 제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때부터 제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쩌나, 이대로 영영 어둠 속에 갇히게 되면 어쩌나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자초지종을 들은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곧장 그곳으로 가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었다면 왜 그런 위험한 곳에 혼자 있냐며 화부터 냈을 겁니다. 알아서 해결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저 멀리 지하실 입구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뚫고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냐고 제 안부를 묻는 그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저를 향해 다가오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저를 구원하러 온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먼저 제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두꺼비 집을 살피고 낡은 전선을 연결하여 집안의 모든 불을 다시 밝혔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다시 마주한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저를 향해 웃어주는 미소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인부들이 돌아간 뒤 낡은 집에는 다시 우리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어 창밖은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과 공포에 시달렸더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갈 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가 먼저 자신의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선뜻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의 차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과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의 넓은 등. 하루 종일 저를 지켜준 이 남자.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 남자. 어쩌면 남은 내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대담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사람. 저는 그 빛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62세, 가스 점검 온 남자와 열어버린 위험한 사라. 그의 차는 어느새 우리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꿈처럼 달콤했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잿빛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푸는 그의 손을,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 제 마음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를 보내고 나면 저는 다시 텅 빈 집, 텅 빈 마음에 갇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구원이 되어 주었던 이 남자를 이대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장 중이니 괜찮다면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라는 제 평생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건네본 용기 있는 초대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막만이 감돌던 집에 우리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의 밀도부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 제가 부엌으로 향하기 위해 몸을 돌리던 바로 그 순간 그가 제 손목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놀라 돌아본 제 눈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오늘 하루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하며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한 사람을 온전히 닮고 싶다는 욕심이 다시 생겨났다고 말입니다. 그의 그 떨리는 고백에 저 역시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당신이 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다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35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한 행복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그저 의무와 체념의 반복이었다면 그와의 시간은 제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던 그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완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처럼 달콤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라는 작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온 순간 집안의 모든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제가 새로 사놓은 손님용 실내화를 보더니 다짜고짜 돈이 썩어 나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어서려는 제게 그가 던진 경멸의 눈빛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의 짐승 같은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사온 우유를 보더니 평소 사던 것보다 100원이 더 비싸다는 이유로 제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번쩍했고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수발을 들려고 제가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 속에서 그 밤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었던 성준 씨의 온기는 더욱더 간절하고 애틋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함께 한적한 한정식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반찬 하나하나를 제 밥 위에 올려주는 작은 배려에도 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황태 때 화장실로 달려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안부는 묻지도 않고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갈 테니 점심이나 잘 차려놓으라는 말만 용건처럼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그가 가슴 아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지만 자신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궁금하고 당신이 웃는지 슬퍼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냐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매일 아침 웃으며 눈 뜰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의 제안에 제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니 거실은 불이 꺼진 채였지만 짙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들어오냐며 저를 다그치던 바로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급히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닫힌 유리문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야. 오늘 못 만나서 미안해. 내일 시간 되면 호텔로 와. 다른 여자였습니다. 제게는 짐승처럼 포악하게 굴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새어나오던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 대신 차가운 얼음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충격은 슬픔이나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나를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유가, 내게는 단 한 줌의 온기도 나눠주지 않았던 이유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른 여자와 호텔 약속을 잡는 바로 그 입으로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다며 저를 의심하고 추궁했던 남편의 위선적인 모습이 떠오르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성준 씨를 만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고 그런 사람과 더 이상 단 하루도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더 이상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그의 위로에 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후 한 달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외박은 더욱 잦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를 짙게 풍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냄새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자유를 위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해방을 준비하는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자기야라고 저장된 이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역겨울 만큼 다정한 대화들. 그리고 다음 주로 예약된 시내 호텔의 예약 확인 문자까지. 명백한 증거들이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인들과 골프를 치러 나간 토요일 오후, 저는 식탁에 앉아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35년간 저를 올가매던 무거운 쇠사슬이 하나씩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사진과 문자 내역을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제 지난 세월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새로운 인생에 대한 출생 신고서였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은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오해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의 어떤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이내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제게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닫힌 뒤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한 한 명의 독립된 인간 박정이었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법원에서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했기에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살았던 그 집을 미련 없이 떠나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개와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지만 제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평온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던 날 성준 씨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하얀 가스레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싱크대에 새 가스레인지를 설치해주며 이제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당신과 함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가 가스 밸브를 돌리자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눈부시게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제 인생의 밸브도 마침내 다시 열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 이토록 달콤하고 찬란할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아껴주는 성준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짓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하루하루가 기적과도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며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행복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요.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평생을 참고 살아온 제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 용기를 내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애틋하고 절절한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